교재 페이지는 404페이지입니다. 다 피셨죠? 자, 랭크 EQ 특정 목록에서 지정한 숫자의 순위를 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처음에 배워볼 함수는 랭크 EQ라는 함수입니다. 랭크가 한국어로 등수, 순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랭크 EQ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총 3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구하고 싶은 답이 들어갑니다.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비교 대상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내림인지 혹은 오름인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내림일 경우에는 숫자 1이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내림일 경우에는 숫자 0이 들어가고 오름일 경우에는 숫자 1이 들어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 자, 우리 이제 요 반 학생분들 기준으로 1등부터 저 포함해서 5명이니까 5등까지 순위를 매기고 싶다. 그럴 경우에 큰 수부터 1등, 큰 수부터 1등으로 할 거면 내림차순 순위로 구하면 되고요. 작은 수부터 1등으로 하려면 오름차순 순위로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손민정, 이정혁, 박나래의 총점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라인에는 손민정님의 총점을 가지고 순위를 구해야 되겠죠? 자, G2에다가 클릭하고는 랭크 불러줄게요. RA 써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랭크 AVG가 있고 랭크 EQ가 있는데 랭크 AVG는 같은 순위가 있을 경우에 평균값으로 넣어주고요. 랭크 EQ로 하시면 같은 등수가 있을 경우에 같은 등수 값으로 아랫값으로 표시를 합니다. 저희는 시험 문제가 항상 랭크 EQ로 구하니까 이걸로 선택을 해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랭크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이 자리에는 손민정님의 총점의 등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손민정 씨 점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음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셀을 클릭을 하고 했어요? 그리고 방향키 위로 한 번. 그러면 F2로 바뀌어요. 손으로 3을 지워서 2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비교 대상 범위. 나의 순위를 알려면 다른 사람들의 점수도 알아야 순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총점의 전체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면 하면 편해요.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그 다음 내림차수 0. 큰 수가 1등이어야 되니까 0.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를 합니다. 그러면 몇 등 나와요? 2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럼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순위를 구해야 되겠죠. 아니요, 0 쓰시면 돼요. 숫자요. 자, 다른 사람들 순위도 구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수식으로 한 거라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다 자동으로 순위가 계산돼서 나와요.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됐나요? 자, 그럼 등수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 등수가 요번이 이제 3등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2등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요거 셀 선택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데 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디 범위가 잡혀 있는지 이제 색깔별로 보여요. 자, 랭크 EQ의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F3셀이 선택이 되어 있죠? 이정윤님의 순위를 구하는 거니 F3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비교 대상 범위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혔어요? F3에서 F5까지. 근데 나는 비교를 하려면 같은 대상군들이랑 비교를 해야지 범위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 대상군이 자동 채우기를 하면 변경이 돼버리니까. 키보드에서 ESC 눌러주세요. 그럼 입력하는 게 취소가 됩니다. 그럼 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식을 수정해줘야 되는데 위에 가서 여기 틀린 것부터 수정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 것부터 수정을 합니다. 위에 G2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했나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여기는 손민정님의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비교 대상 범위가 F2부터 F4까지 되어 있죠. 요거를 자동 채우기 했을 때 변경되지 않도록 비교 대상 범위를 고정할 거예요. F4를 키보드에서 눌러줍니다. F2에다가 클릭하고 클릭했어요?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줘요. 그러면 이게 셀이 고정이 돼요.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변경되지 않도록 절대 참조가 들어갑니다. F4에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줍니다. 했나요? 그러면 F2에 딸락과 F4 셀을 다 딸락과 붙죠. 4개.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요거 계산된 거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다시 자동 채우기 해보세요. 그러면 등수가 수정돼서 나와요. 오케이? 자, 다시 설명할게요. 랭크 EQ는 처음에 들어가는 인수가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비교 대상 범위,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이제 오름차 순위인지 내림차 순위인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나랑 비교하는 비교 대상군이 변경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절대 참조를 씌워줘야 됩니다. 자, 블럭 잡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다시 한 번만 해볼 거예요. 블럭 잡고 딜리트 키 눌러서 그 방향키 위에 보면 있어요. 오른쪽에 6개 뭉쳐져 있는 거에 네 번째 거. 이거요? 네, 그거 델리트라고 써져 있는 거. 됐어요? 응. 자, 여기 순위 부분 G에다가 클릭하고요. 는하고 랭크 EQ 불러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가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우리는 총점에 대한 순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려고 보니까 가려졌네요. 그래서 아래쪽 거 클릭하고 방향키 위로 한번 눌러서 F2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쉼표 콤마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상 범위를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합니다. F2부터 F4까지. 됐나요? 그리고 F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주세요. F4. 그러면 원래 입력하고 있는 도중에 바로 수정하면 F2든 F4든 절대 참조가 바로 들어가요. 아까는 수정을 본 거라서 그렇게 따로따로 들어간 거고 하는 중에 하면 한 번에 그냥 절대 참조가 들어갑니다.
선생 안 되면 ESC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지금 아마 클릭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따로따로 들어가게 된 걸 거예요. 자, 다른 분들은 콤마 찍고 0 쓰고 가로 닫고 엔터. 콤마 찍고 0 쓰고 가로 닫고 엔터.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뭐가 이상한데? 이거 왜 F이지? F? 아, 맞네요. 아, 제가 잘못 봤네. 뭐가 자꾸 이상하다. 자, 넘어갑시다. 아래쪽에 시트 탭에 맥스랑 민. 자, 교재 404페이지 2번에 보면 별 4개 써져 있죠? 아니야. 별 5개. 너무너무 중요. 아니,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푸세요, 무조건. 너무 쉬우니까. 어제 우리 썸이라는 함수 배웠었죠? 썸 함수 무슨 함수였어요? 합계 구하는 함수죠. 그거 쉽잖아요. 똑같은 아이입니다. 최대값을, 범위의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자, C5에다가 클릭할게요. C5에 클릭했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ITQ 한글의 가장 높은 총점을 찾아볼 거예요. 맥스는 최대값, 미는 최소값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하나예요. 범위. 자, 그럼 가장 높은 총점을 찾으려면 여기에 맥스를 써야 돼요? 민을 써야 돼요? 맥스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CO에다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MA 써줄게요. 됐나요? 자, 그럼 맥스 나오죠? 그거 더블 클릭. 자, 그리고 범위 잡아줍니다. C부터 C4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하면 얼마 나와요? 최대값? 85점 나와요. 자, 이 5에다가는 가장 낮은 총점을 쓸 거예요. 맥스 써야 돼요? 민 써야 돼요? 민 써야 되죠? 그래서 는하고 mi 쓰시면 민 나와요. 그거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총점 구할 거니까 파포의 가장 낮은 총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2에서 2, 4. 그럼 몇 점 나와요? 60점 나오네요. 총점의 가장 낮은 건데 여기 법은 잡았어야 되는데 괜찮아, 이럴 수 있지. 넘어갑시다. 함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거는 문제 나오면 꼭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교재 페이지는 406페이지가 아니구나. 405페이지 3번 별 4개짜리지만 요것도 별 5개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대체 왜 요걸 나눠 놓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지라는 함수가 있고요. 라지는 K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함수고요. 반대로 스몰은 K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함수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40, 30, 70. 자, 요런 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범위를 요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를 두 번째로 큰 수를 찾고 싶어. 또는 두 번째로 작은 수를 찾고 싶어. 이 K번째가 몇 번째로 작은 수, 큰 수, 이걸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스몰, 라지 똑같습니다.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K번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식을 내가 요렇게 썼다면 결과값이 뭐가 나올까요? 두 번째로 큰 수를 찾는 거니까 70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요렇게 쓴다면 40이 나오는 거죠. 자, ITQ 시험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함수가 뭘 쓰라고 정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라지 함수를 쓰라고 하고 최대값을 찾으라고 나와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함수는 라지를 써야 되고. 그러면 K번째에 몇 번을 써야 될까요? 1번을 쓰면 돼요. 그러면 최대값을 찾아줍니다. 문제를 그렇게 꼬아서 나오게 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총점 중에, 여기가 총점입니다. 총점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총점을 찾아줄게요. 는하고 라지 됐나요? 자, LA 쓰면 라지 나오죠? 그거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총점 중에 가장 큰 수 어디부터 어디까지? F2부터 F4까지. 제가 말을 좀 잘못했다. 아무튼. 자, F2부터 F4까지 범위 잡았죠? 그 다음에 콤마, 쉼표 찍고 몇 번째로 큰 수 찾는데요? 두 번째로 큰 수 찾는데요. 그래서 2 쓰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얼마 나와요? 240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로 낮은 총점 구해보도록 할게요. 는하고 무슨 함수 써야 돼요? 스몰 함수. 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총점에서 가장 작은 수를 찾아줄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F2부터 F4까지.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찍어요? 콤마 찍어주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가 뭐가 들어가죠? K번째니까 첫 번째 작은 수 몇? 1? 1. 첫 번째로 낮은 총점이니까 1. 됐나요? 아, 맥스랑 라지랑 스몰이랑 미니랑 근데 이제 맥스랑 미는 무조건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 찾잖아요. 근데 라지와 스몰은 내가 K번째를 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로 낮은 총점을 구하진 않겠죠. 민으로 그냥 하는 게 편하니까.
자, 그러면은 네 번째 거 카운트 if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나가면서 카운트 if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카운트 if 무슨 함수였죠? 조건의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조건이 총 몇 개인지.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조건이 그 글자로 되어 있으면 참 좋긴 한데 그게 가장 편한데 숫자에 관련되어 있는 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비교연산자를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데 요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같다라는 뜻이죠. 요거는요? 크다. 다른 말로 초과. 요거는 크거나 같다. 다른 말로 이상. 요거는 작거나 같다. 이하. 요거는 작다 또는 말로 미만. 같지 않다는 어떻게 쓴다고? 작다 크다를 마주보게 쓴다고. 이게 같지 않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집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조금 더 늘려봅시다. 이제 요런 비교 연산자를 쓸 때 같이 쓰는 아이들이 있는데 텍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내가 포함한다, 글자를 포함하는 걸 찾고 싶을 거나 아니면 앞글자가 찾고 싶거나 뒷글자를 찾고 싶거나. 무슨 말이야? 암튼 만약에 내가 감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고 싶어. 감자로 시작하는 것만 다 추출하고 싶어. 그러면 감자 쓰고 뒤에다가 별을 쓰면 감자를 포함한 문자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별을 쓰고 감자를 쓰면 아니야. 감자로 시작하는 문자. 포함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감자로 끝나는 문자. 그리고 별 쓰고 감자 쓰고 별을 쓰면 감자가 포함한 문자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감자 별을 쓰잖아요. 그럼 감자로 시작하는 아이들을 다 찾아요. 표가 불량감자, 범생감자, 범생고구마 있다면 감자로 시작하는 걸 찾으니까 찾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감자 불량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감자 별을 요 앞에다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범생감자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다 별을 넣었다. 그러면 감자 불량과 범생감자 둘 다 찾아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문제 들어갑시다. 자, count if는 조건에 대한 개수를 세는 함수인데 총점이 240점 이상인 학생 수래요. 조건이 뭐예요, 지금? 240점 이상이죠, 총점이. 그래서 총점은 크거나 같다 240점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총점이 크거나 같다 240점. 자, 요걸 머릿속에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 5에다가 클릭을 하고 는 할게요. 그 다음에 count if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범위가 어디예요? F2에서부터 F4가 총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줘요. F2부터 F4까지 드래그.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찍어주시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인수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조건이 뭐죠? 총점이 240 이상인 거. 근데 요 앞에 총점은 여기 F2, F4 들어갔으니까 뒤에 이제 조건에다가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240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줘요. 했나요? 자, 원래 정석대로 생각을 한다면 저 240은 숫자기 때문에 요렇게 써야 될 것 같지만 얘를 안에다 써야지만 오류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처럼 이렇게 크거나 같다부터 숫자까지 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 그러면 규칙인 거였어요. 예, 규칙이에요. 소리아 같은 경우는 찍었잖아요. 클릭했잖아요. 그거는 그것만 찾는 거니까. 거기서는 그것만 해요. 거기서 그것만 찾는 거니까 셀을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상이라는 다중 선택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써주셔야 돼. 됐나요? 자, 그럼 문제 하나만 더 내봅시다. 자, 요거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드래그. 그러면 똑같은 거 하나 더 생겨요. 요것도 클릭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똑같은 거 하나 더 생겨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B 요게다가 클릭하시고 ITQ 점수가 70점 이하인 말끝을 못 마무리하겠네. ITQ 점수가 70점 이하인 개수. 점수 개수, 이하인 점수 개수. ITQ 점수가 70점 이하인 점수 개수. 그래서 요 범위는 요렇게 잡으셔요. 요렇게. 자, 그러면 정답 맞는지 한번 볼까요? 안 되신 분들은 같이 풀어볼게요. 자, 는하고 자, 그 다음에 count if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인데 아까 범위 지정해 놨죠? ITQ 점수니까 C부터 2사까지 드래그. 다음 인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콤마 찍어줍니다. 여기까지는 다 하셨죠? 그리고 이하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 쌍따옴표 해주고 작거나 같다. 그리고 몇 점이야? 70점이야. 그리고 큰 따옴표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하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했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 범위부터 여기서 조건을 찾아줄 거예요. 맞아요. 불러 나요. 그 다음 콤마.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건 레인지 범위 C부터 2, 4까지 여기에 대해서 나는 70점보다 적은 수를 찾을 거예요. 그다음 가로 닫고 크거나 같다 썼다. 작거나 같다. 이하니까. 안 돼요. 아니요, 여기 뒤에 앞에다 써요. 말 순서대로 그대로 쓰면 돼요. 작다 먼저, 갖다 놔줘.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에버리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에버리지에다가 터치할게요. 됐나요? 자, 에버리지에다가 우리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썸업과 마찬가지로 범위만 들어가게 되고요. 에버리지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F2에다가 우리 손민정님의 평균을 구해보자. 클릭하고 했나요? 그 다음에 AV 써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에버리지에 들어가는 인수는 범위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손민정님의 평균 점수를 구할 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C2에서부터 E2까지 범위 잡아주기. 되셨나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자, 그 다음에 80이라고 써져 있나요? 자, 그리고 그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에 채우기 핸들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80점, 68점 이런 식으로 평균 점수가 계산되고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안 어려우니까 마저 다시 다 해봅시다. 자, 아래쪽에 카운터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에다가 클릭. 자, 카운트는 선생님 범위 내에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뭐 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숫자가 몇 개나 써져 있는지 세는 겁니다. F1에다가 시험 접수 인원을 이분이 구하고 싶나 봐요. 시험 접수 인원을 구하고 싶나 봐요. 그러면 시험 점수가 있는 사람들만 시험 접수를 한 거겠죠? 그죠? 아닌가? 반대로 얘기했구나. 죄송합니다.
시험 접수 인원은 다 세야 되고 시험 응시 인원이 점수가 있는 분들만 하는 거죠. 그래 F3에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험 점수가 있는 분들이 몇 명인지 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 클릭하고 는, 그 다음에 카운트 불러줄게요. 카운트 불렀나요? 카운트는 범위 내에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C부터 C5까지 블럭 잡아볼게요. 했나요?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그러면 다음처럼 3이라고 나와요. 그죠? 자, 근데 내가 이럴 수 있죠. 박나래님이 지금 미응시인데 나중에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점수가 생겼어.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60점 쓰고 엔터 해볼게요. 60 쓰고 엔터. 그럼 어떻게 돼요? 4로 바뀌죠. 숫자의 개수만 세워진 거기 때문에 4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박나래 점수 딜레트 키 눌러서 지우고요. 이정현님한테는 미응시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시험 응시 인원 몇 명 나와요? 2명 나오죠. 엑셀은 다음처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거 연결한 거를 수정을 하게 되면 다 알아서 변동이 됩니다. 자, F1에다가 클릭하고 는, 그리고 카운타 불러줄게요. 이번에 뒤에 A 들어가져 있어요. 카운타는 반대로 채워진 셀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든 글자든 채워지기만 하면 다 세요. 범위 똑같은 데 잡아줄게요. C부터 C5까지 드래그. 했나요?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여기 박나래님의 점수는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요거 개수는 안 세고 이렇게 3개만 세지는 거. 자, 여기까지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미디어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안 할게요. 네.